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비대면이 상황이어서 아쉽게도 이제 현장에서 참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이제 보신 여러분들 이제 게더타운 맵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 여러분들 모두들 환영을 하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가 표창원 플레이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팀은 이제 평화통일 청년 리더 3기 고래팀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관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구성 관련돼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부에는 이제 라이브 강연을 들으실 예정이고요. 2부에는 이제 퀴즈를 푸실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나와 어울리는 독립운동가들과 관련해서 이제 성격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부 가련에 이제 연사로 진행해 주실 분은 이제 이순우 연구원님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왜 고래팀인지 아시나요? 이제 아시는 분도 있다면 이제 부끄러움 있으시더라도 손을 들어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안 계신가요, 혹시? 계시는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다들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저희가 고래팀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강사 섭외부터 간연자 섭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MA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이제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진행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고래팀이냐면 고래라는 것은 오래됐고 올래자를 써서 오래된 과거가 온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거의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코리아라는 영어 발음에 변주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는 효창과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알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어가야 할 정신을 담아 팀 이름을 지어본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서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사실 1시 10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이제 좀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간 간단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4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할 겁니다. 이때 이제 강연을 들으시고 혹시 난 효창원과 더 관련된 거 알고 싶다. 여러 가지 한국 근대사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사님께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질문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오신 곳이 이제 물론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네이버 지도에 치시면 아마 효창공원으로 나오실 겁니다. 근데 효창공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따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주된 용어라고 할 수 있고 원래 효창원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주제로 효창원과 한국근현대사를 주제로 하여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40분이기 때문에 사실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나가시지 마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제가 PPT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효창원과 관련된 내용, 이제 자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강연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연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러면 저희 이제 강연 연사로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이제 이순우 연구원님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나요? 네, 얘기하시면 반갑습니다.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호입니다. 네, 저는 여기 소개해 주셨다시피 여기 인근에 있는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요, 책임 연구원으로 이제 있는데,
저희들 원래 이제 사무소 2017년도 말께에 원래 침량리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이제 옮겨올 때 목적은 뭐 저도 주된 목적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개설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이제 특별한 공간을 이제 뭐 하여튼 찾기 위해서 하여튼 그게 좀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용산 쪽으로 왔는데 저도 뭐 그 이전에 뭐 다른 지역 서울 예를 들어서 뭐 남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앞길이라든지 정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근대 시기에 어떤 굴곡이 얽힌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편이었고 용산도 그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 뭐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글을 많이 쓴다거나 어쨌든 뭐 자료를 많이 찾아본다거나 할 만한 정도의 계기는 아직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 옮겨오게 되면서 또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걸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글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 용산이라 하면은 크게 이제 저 칠길 건너편에 있는 그 일본군 병영지, 뭐 요즘 말하면 그 미군 기지로 남아 있는 그고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약간 핵심적인 뭐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전통적이거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근현대사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그 집약된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곳이 또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그 효창원 지역이죠. 명칭은 이제 뭐 효창공원이라고 하고 이제 넘나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식 명칭이 효창공원 이 길에 하기 때문에 이제 도립 쓰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뿌리는 효창원 뭐 이런 식이고 여기 이제 성격이 조금 예매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효창 독립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명칭 변경이거나 뭔가 약간 이렇게 그 이름 자체를 조금 이렇게 이 공간의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뭐 하든 그뭐 고쳐 나간다라 이런 식 움직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향후의 일이니까요. 좀 별개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이제 불러주신 것은 이 효창원 자체에 얽혀 있는 뭐 근대 시기와 이제 현대 시기에 맞물려 있는 그런 그 연역들이랄까 이거를 한번 조금 이제 일괄적으로 좀 정리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이제 뭐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효창원은 이제 보통 그 일제강점기 전반기를 1시간 정도 잡고 해방 이후 개점 정도 1시간 잡고 이렇게 되게 한 2시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뭐 강의나 답사의 방법인데 오늘은 어쨌든 약간 좀 축약을 해서요. 조금 이렇게 알짜들만 강출해서 하겠습니다. 뭐좀 거슬러서 뭐 시작은 이제 조선시대부터는 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보시죠.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1910년대 초반인데요. 15년도에 나온 이제 뭐 철도 관련 그 당시에는 뭐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뭐 철도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리면 그 조금 시기 지난 이후에는 그 만주철도가 운영했던 시절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행 안내 개념으로 이제 지도를 많이 만드는데요. 이게 뭐 근대식의 인근 지도들 같은 경우 시내 쪽은 많이 몰려 있지만 용산 쪽은 뭐 없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뭐 아주 풍성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눈에 띌 때마다 이렇게 캡처를 해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용산에 특히나 이제 효창호가 걸쳐 있는 구역에 보이는 기본적인 지도 배치 정도인데 이쪽에 지도의 오른쪽 정도를 보시면은요.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 여기 연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 어쨌든 이게 초창기 모습이라서 그런데 이 연병장은 초창기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여기 아래쪽으로 옮기거든요. 왜냐면 일본군이 이제 그 사단 주둔 사단을 이렇게 정편하는 식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 용산 국립박물관을 쓰고 있는 자리가 원래 연병장 새로 만든 옮겨간 연병장 자리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쪽에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효창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여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묘역은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정확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금방 눈에 띄는 게 예를 들어 뭐 특히나 여기 용산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의 어떤 도로 구조나 이 공간 구조라든지 이게 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말하자면 그 일본군이 이제 이쪽 지역에 주둔한다가 어쨌든 틀을 잡기 전에는 약간 이렇게 뭐 벌판 같은 아주 그 교외 지역 같은 이런 식의 느낌이 인기는 확실히 했는데요. 이게 들어오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군사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뭐라 그러나 그 한강로 개념 같은 경우도 한강통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전형적인 군사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후암동 쪽으로 빠져나오는 이 길도 전형적인 자기들끼리 이제 그 병영지를 오갈 수 있는 직통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식의 실제 개설할 때의 시기 같은 경우가 딱 이게 전형적 이 병영지 일대를 만들 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조금 조선시대 때 개념으로 원래 오리지널 용산이 원래 이쪽 동네거든요. 지금 원효로가 일대가 그런데요.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서
전차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이렇게만 다녔거든요. 여기 원래 용산이고요. 표시 없이 그냥 용산이라면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후 정도 지나서 뭐 10년도 아니죠. 한 5, 6년 지나서 이제 1904년도 르을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용산역 일대가 이제 번성하고 그 앞쪽에 이제 이렇게 자기들 그 군사 주둔지가 마련되면서 이쪽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기서 전차길이 갈라져서 이쪽으로 옮기는 1910년 정도에 이제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게 뒤늦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뭐 이름이 원래는 용산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지명이라면 그 둔지방이라 그래서요. 뭐 둔지산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 개념이 다 깨져버린 거죠. 전통적인 지리 개념이 깨지면서 대체적으로 용산이라면 이쪽 동네를 용산이라 했는데 이제 아울러서 다 용산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이라면 그냥 용산구가 관할하는 구역을 전체를 다 이렇게 용산이라 인지하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뭐 어쨌든 일제강점기를 지난 어떤 그 피해 어떤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이는 이제 이런 기본 구조들이 다 어떤 측면에서는 일제가 만들어준 그런 기본 뼈대에서 여전히 이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그 효창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효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 찾아보면요 없지는 않은데 어제 조금 그래도 귀하죠. 드물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옛날 모습에 가까운 시기에 어떤 초창 일대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요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그 1930년에 일본 군에서 뭐 하여튼 대규모로 그 군사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2차례를 했는데 35년하고 그때 자기들끼리 그 기념 사진첩으로 만들어 둔 게 있어서 그게 마침 저희들 이제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어쨌든 이제 그 남쪽, 그러니까 거의 한강 쪽 있는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방향으로 이렇게 포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사진 자료의 가치는 꽤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 일대 여기 보면 이제 뭐 지금 또 비슷한 형상 배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군 근데 그 부대 내의 어떤 전경이라든지 그 세밀한 구조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철길이라든지 여기 만초천이라고 하는 물길이 내려가는 모습이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된 관심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효창원이니까 요거는 조금 키워서 조금 살펴보면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하고 이 정도는 예, 제가 요거 뭐 좀 서툴러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근접한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약간 이렇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뻥 비어 있는 요 자리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지금 그 뭐지 금양초등학교라고요. 지금도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 때부터 있었던 학교인데 그 학교 터가 이렇게 운동장이 포괄돼서 모이는 모습이고 요 뒤쪽에 산자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표창을 끼고 있는 산 이름은 연화봉이라고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인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떤 거죠? 여기 정도가 효창원 지금 말은 지금 323묘로 변한 요 자리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그 문효세자라고 그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 세자가 묻혀있던 거기 무덤 자리죠. 요거 때문에 이제 효창로였다가 효창원으로 된 거죠. 이름은. 그러나 이제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죽은 세자의 어머니 이제 의빈성씨라고 하는 사람도 무덤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여기 보면 요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묘하게도 요 자리는 어떻게 변했냐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임정 요인 묘역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묘역 그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요 인간에도 또 별도의 묘역이 있는데 그거는 또 세부적이니까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한 1930년대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개별 사진은 조금 따로 있긴 한데요.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하다 싶어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 하나를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일제가 폐망하고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막 들어오기 전에 그 우리나라 일대를 이제 그 사전 정찰하기 위해서 그때 비행기를 몰고 와서 이제 그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사진식으로 찍었던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요거는 용산역 언저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포착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대해 보면요. 여기 뭐 어쨌든 뭐 표창원 일대 그러니까 일제가 딱 폐막하던 시점이면서 딱그 상위사 묘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애국지사들 묘역으로 변경이 되기 직전 정도 상태랄까?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나름대로 좀 참고가 되죠. 아무래도 여기 조금 지게 됐네. 누구 이렇게 예. 요 공부 요구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예. 여기 보시면 악번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아이고 다시 예.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이 지점이 이제 원래 그 효창원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효창원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323묘역 자리.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백범 선생은 나중에 별도 자리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구역은 이미 조금 뭔가 해체된 흔적이 좀 있고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성이가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도 똑같지만 여기가 이제 임정요인 요역으로 변하는 자리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딱 그 일제가 이제 이렇게 그 포창 일대를 이렇게 약간 뭐 어쨌든 그 자기들 식으로 공원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 끝자락에 있는 정상이라고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나름대로 어쨌든 그 효창원의 순환사의 어떤 그 현장을 바로 이렇게 딱 단면으로 잘라보기에는 이 사진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걸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이거는 그 일제 때 나온 매일신보에 나온 27년도쯤에 나온 책인데 거기 앞에 보면은 여기 효창원 숲을 이렇게 소개시켜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 제목 보시면은 일부분 부민에게 제공될 효창원이라 돼 있잖아요. 이제 막 공원식으로라든지 어쨌든 일반인들이 편의시설로 이렇게 뭐 전개가 된다 이런 예고를 하면서 효창원의 모습을 이렇게 보도 사진 삼아 하나 찍은 거죠. 그런데 마치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이제 형상으로 보면 어디 보면 이제 왕릉 밑 이제 가면 어린 이제 있는 앞에 그 정자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건배정자 모양이니까 정자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모습인데요. 요것도 이게 직접적으로 사진에 노출된 게 이 사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뭐 전통적인 그 능원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귀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오리지널 효창원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개념이라서 원래 이제 효창묘와 뭐 효창원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건데요. 요거는 뭐 되게 좀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조의 그 세자인 어린 세자더라고요. 어린 세자인데 이게 나이로 따지면 만 4세를 넘기지 못했는데 그 자식이 귀한 상태라서요. 어릴 때 진짜 1억의 세자가 책봉되고 그래서 이제 창경궁에서 그 홍역으로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처음에 시호를 이제 내려주기를 온효라고 불렀어. 온효세자를 불렀다가 며칠 후에 불과 한 일주일도 한 10일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문효세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효창을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문효세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세자는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서 종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당을 만들어서 관리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걸 이제 폐지를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별도 사당을 할 때 그건 이제 문희묘라고요. 묘라는 것은 여기 사당 묘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문희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걸 무덤 자체를 말하는 거죠. 요걸 무덤 묘자니까 요거는 이제 효창묘라 그래서 우리가 효창원이라고 익숙하지만 초창기에는 효창묘죠. 이게 묘라고 하면 일반 명칭이 같은 게 아니라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배우면은 능원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있다라고 배우는데 묘도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격이 있다랄까 뭐 나름대로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의 무덤에 붙이는 명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요거는 뭐 잠깐 부수적인 건데 경희궁 쪽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 위패를 이제 모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절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창묘도 이 당시는 하지. 효창묘가 왜 이 자리에 이제 설정이 됐느냐,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당시 무덤 터를 정하면서 이제 실록에 보면 그 정조 임금하고 신하들하고 이제 논란을 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좋은 자리, 뭐 자기 귀한 자식이 죽었으니까 좋은 자리를 해서 이제 묻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특히나 어제 뭐 그 당시는 임금이니까. 어제 하는데 그 당시 후보지에 나오는 게 고향의 율목동이라고요. 율목이라면 어제 뭐 밤나무 꼴 이런 정도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율목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살펴보고 오라 그랬더니 먼저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용산에 이제 큰 길, 아마 지금 이제 여기 그 경부선 철길 내려가는 그 옆쪽 자리 끼고 있는 그 길이 원래 옛날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어쨌든 대로죠. 삼남으로 가는 대로. 하다못해 거기 춘향전에 나오는 그 이몽룡이 이제 암행의사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이 길로 통해서 다 내려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이 너무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그만 등성이는 있지만 큰 길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는 그 무덤터로서 좀 쓸만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 흠은 조금 있다.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다시 살펴보고 와서 보가기를 아니 실제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무덤 쓸 거다 큰 길은 조금 뚝 떨어져 있고 그 마음보다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산등성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건 보고를 했거든요.
이때는 뭐죠? 임금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이 나중에 맺히는데, 이게 합쳐지 이거 넘어간 거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면은 임금 뜻이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하는 이야기나 보통 보면 우리 알다시피 능이라는 거 우리 뭐 동구능이라든지 서삼능, 서울능처럼 서울에서 아주 멀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울 외곽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보통 하루 낮을 충분히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빨리 와더라도 밤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리 그다음에 이제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사도세자 그 무덤이 영웅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청량리 쪽에 있었거든요 원래. 지금은 이제 화성을 옮겼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게라든지 그다음 의소묘라고 의령원이라고요. 거기 그 부가연동 쪽에 또 요거는 그 사도세자의 형님 어릴 때 죽었는데 거기 이제 무덤이 또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이때부터 그렇게 말하자면 영조 임금 때부터 서울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무덤을 짓던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 어째 가까이서 찾아보기도 좋고 뭐가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취한다. 그래서 역시 임금 뜻도 나도 내 아들의 무덤은 조금 가까운 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능하고는 왜 가까이 서울에 턱 밑에 있냐? 그게 그런 이유에 있어. 그래서 임금의 뜻이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의를 치르는 절차죠. 그래서 뭐 이쪽 가서 행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시간 관계에서 그냥 그 이런 식의 절차 같은 기록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지도에 보면 이제 이게 서울에 보시면 이게 남대문 통해서 원래는 이제 그 당시 창경궁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거 지나가 하나 아니, 앞쪽으로 해야 돼. 여전간 여기 그러니까 예. 하여튼 여기 그 성 밖으로 나왔어요. 청파 배달이라든지 쭉 가서 왼쪽에 보면 효창 묘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지역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고 다음 화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효창묘라고 이런 식으로 전례도 내려오니까 뭐 자기들 그 왕실의 그 뭐 중요한 공간이니까 관리를 뭐 왕실 쪽에서 뭐 잘 해 내려왔겠죠. 뭐 보통 일반 사람 뭐 백성들이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식 공간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쭉 내려오다가 그 고종 때 와서 1870년에 와서 기존에 특히 이제 세자나 세자 빈이라든지 뭐 세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그 명칭을 이제 약간 격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무슨 묘라고 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다 원이라고 했거든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식 개념이면 능이나 원이나 같은 급인데 어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못해 대원부터 무슨 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쨌든 간에 원이라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등급이 난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죠. 능은 이제 임금이나 왕비 무덤이고 원은 뭐 이건데 그거는 딱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시대상의 어떤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효창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효창원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이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효창원이라는 게 문효 세자의 무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타 이제 말하면 요거 정조 임금과 관련된 시대에 일종의 약간 그 가족 공동묘지 같은 이런 식의 성격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문효 세자가 세상을 뜨고 거의 시차가 없이 어머니인 의미성씨도 세상을 같이 떴는데 의빈 무덤도 같이 쓴 거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임정요인 묘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구역이고요. 그다음 여기와 약간만 떨어져서 많이도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서 그 숙명여대 입구 쪽에서 약간 그 바로 옆자리인데 거기가 수기묘라고 수기박 씨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순조의 후궁이죠. 정조의 뭐 밑에 쪽이니까. 그러니까 정조의 뭐 며느리 정도 되나?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죠.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숙명여대 바로 교문 자리에서 바로 붙어 있는데 그 자리가 그 순조의 딸이면서 이었던 영원옹주라고 또 있는데 거기 어째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째 결국은 이 무덤들은 뭐 결국 일제 순환사의 한 장면인데 결국은 44년도 10월 달에 다 서삼동으로 일괄 옮겨지게 되거든요. 이 공간을 일제가 공원 개념이랄까 이런 것도 뭐 아주 이제 정착화 시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뭐 앞뒤에 이제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제 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일제 폐망 불과 한 10개월 전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324 묘역이라든지 김구선생 묘역이라든지 이게 이 공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설정이 돼서 개연성도 큰 거죠. 어쨌든 시대상에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이렇게 그 내부덤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건 무덤 자리 그 위치 같은 경우는 또 세밀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하실 거고요. 요것도 무덤 자리 표시인데, 요것도 이제 강의 조금 천천히 하면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것도 시간 관계상 진행하기로 하고. 자, 대체적으로 이제 효창원 구역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디까지냐? 그래서 동쪽으로 주교대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청파배다리라고 해서 여기 뭐 지금 경부선 철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공덕리니까 지금 이제 마포 그러니까 5호선 지나가고 가는 이제 아현동에서 마포 가는 그 정도 개념. 그다음에 남쪽에는 율곡정 삼성현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지명이 어렵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공항철도 지나가는 라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뭐 세부 자료는 있는데 그것도 시간 때문에 뭐 그것까지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봉학정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봉학산이라고요. 그 만리제에 있는 그 넘어가는 쪽이 봉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쪽에 그러니까 그 애옥에 넘어가는 그 산등성이를 그래서 그거를 봉학산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봉학정도 역시 그 만리제 정도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 정도 개념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세월 가면 자꾸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하다못해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가 이제 이게 효창원 구역인데 이것도 장시간 이런식 꼴이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말하자면 효창공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협소한 구역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폴더를 하여 옮겨주십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약간 보고죠. 예. 이런 상태로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구역이 자체가 약간 일제 뭐 침략이라고 이런 것이 노골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청일전쟁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왜 그러냐면 그 뭡니까 저기 1894년도에 청일전쟁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하면서 그 핵심적인 구역인 서울 한성 근처에 바로 이제 그거를 약간 점령군처럼 와서 먼저 틀을 잡은 게 여기 보시면 나오다시피 그 오시마 혼성여단이라고 그 살인마 이름이 오시마였거든요. 얘도 큰데짜 선도도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오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혼성여단이 이제 이쪽에 그 진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틀을 잡은 것이 바로 여기 효창원 구역과 바로 인접한 효창 구역 안에 들어있는 만리창이라고 하는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창고장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리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죠 거기다가 사령부 자리를 하고요. 그 인근에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휘하 병력을 치는데 지금 효창 골짜기 자체에 병력들이 진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또 뒷장면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것도 진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특히 요거는 서울 일대에 있는 뭐 자기들끼리 혼성의 사령부는 만리창 지역, 그다음 만리창 인근에 있고, 그다음 서울 쪽에 시내 안쪽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대대병력을 보내서 이게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경복궁을 직접 일본군이 점령했고 했던 그런 식 사건도 있었거든요. 다 이때 이런 식 일본군 병력들이 저지른 그런 식 만행이랄까 이런 식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있는 아현리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주둔했던 이런 게 세부의 흔적들이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거기 효창원 쪽에 바로 저 위에서 이렇게 말할까 만리창 위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이 거기 사령부 주둔하던 지역이라 보이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하여튼 작은 이게 텐트 같은 식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보면 그 효창 공원역이라 공원 앞역인가 그 인근 정도로 보이는데 이 일대를 다 자기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자기들 점령지 그러니까 뭐 임시 주둔지를 삼으면서 또 실제로 여기서 일본군들이 자기들 병력을 뭐냐면 그 성완 지역 그러니까 안성 성완 지역에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또 전투에서 승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자기들끼리의 그 전승 기념물이 되는 거죠. 청일전쟁뿐만 아니라 또 이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우리나라 땅을 식민지화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밀려온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뭐 조상, 먼 조상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군대가 영광스럽게 이겼던 승리했던 그런 식 자리라고 이제 이 효창원 일대를 그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뭐 기념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투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념 그 개선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것도 그 지금 삼각지 언저리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뭐 세밀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이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게 이제
지금은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럴 때 청일전쟁 때 주둔했다가 전투 때 죽은 사람들을 자기들 군인들을 뭐라 그럴까 제사 지내는 이런 식의 공간이랄까 그런 비슷하게 세워서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요게 같은 사진인데 요게 이제 영구적인 시설물로서 여기 기념 탑을 만들거든요. 여기 이제 주둔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효창구역이 자기들끼리 어떤 전선 공간이면서 또 자기들끼리 어떤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잔뜩 들어서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 모습이고요. 이 주둔식 같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약간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주둔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의무병으로 따라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비행기가 생겨나기 전이잖아요. 뭐 한 10여 년 전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막사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이게 비행기의 원리를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 설계도를 제출해가지고요. 이걸 일본 군부에다 제출했는데 이제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그게 결국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행기를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자치해서 일본 군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했으면은 더 이게 일본이 기고만장한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비행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뭐 제약해서 만들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행기를 발상했다. 그 발상을 또 올렸던 자리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또 기념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일본 복장을 입는 여기 왼쪽에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 이건 같은 이제 그 비석이고 이런 식의 공간으로서 이제 뭐 사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장적인 또 다시 보여요. 예, 예, 거기서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네. 요거다 요거. 예, 맞아요. 예, 화면 들어갔죠? 예.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일제강점기 이제 들어오면서 일본인들 세력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그 표창원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나 훼손된다 이런 식의 측면에서 지금 순환사죠. 표창원의 순환사, 공간 순환사를 보고 훑어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1908년이니까 아직 어쨌건 이제 뭐 경술국치 당하기 직전 연도인데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용산에 이제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여기를 공원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만리창, 효창원 일대의 숲을 이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부에다가 청원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랬거든. 여기를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일본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제 남나라의 어떤 왕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 무덤, 신성한 무덤이다 이런 식의 인지가 아니라 여기를 이제 늘 공원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진작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마포 감옥이 실제로 마포에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고려할 때 또 오히려 여기에다가요. 표창원 일대에다가 큰 감옥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하던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신이 했으면 정말 이렇게 표창원에 오히려 여기다가 여기 경성감옥이라고 하는 여기 들었을 뻔도 했던 이런 식의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쩌면 뭐 개념적으로 벌써 순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20년대 넘어가면서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사직당 공원이라든지 훈련원 공원이라고 지금 그 동대문 운동장 자리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 실제로 공원이 만들어져요. 거기 운동장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제 그런 관계로 같이 고려되다가 이제 여기가 실제 공원지로 확정이 된다랄까 뭔가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24년도 8월 달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적이 확장되면서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능원 묘역이니까 여기 이왕직이라고요. 국내부 그러니까 정말 창덕궁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연구 대여해다 연구 무상 대여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또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더 떼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여기도 기사에도 보시면 5만 평이 되는데 결국은 일제 폐만기 때 1940년에 나온 고시했던 내용을 보면요. 효창공원 면적이 거의 뭐 한 9만 6천 평이니까 10만 평 가까워져 면적이 큰 거죠. 그렇게까지 확장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개념이라고 이걸 막 치고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굉장히 커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결국은 해방연구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포창 운동장이라든지 등등등으로 다 잘려나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세부적인 것은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공원 만드는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공원을 이제 더 땅을 더 빌려달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기가 흐르면서요. 딱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거를 공원으로 오픈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이게 서서히 공원화되는 이런 식 과정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최대치로 벌어날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여기 사적지로 할 때 보시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가 4만 평이거든요. 앞에 9만 평이었다가 사적지 지정할 때는 4만 평이니까 이미 그 자체로 절반이 줄어든 거죠. 여기 운동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시면.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한때 이제 이거는 실현된 건 아닌데요. 효창공원 안을 이렇게 해서 뭐 어린이 놀이터, 야외 극장, 무슨 식물원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도까지 신문에 공개될 정도였는데 뭐 어쨌건 이제 어쨌든 뭐 다행히 이렇게 이게 자체 실현은 안 됐고요. 뭐 이거와 준하는 측의 이제 개선은 있었고 그런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인들이 아예 이제 뭐냐면 1927년도 기사인데 결국은 이게 한 20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던 무덤들을 아예 옮겨가라. 옮겨달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 기사 제목 보시면 이방가의 존엄과 위신을 무시하는 요구라고. 이렇게 이거 일본인들이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용산 일대 거주하는 세력들이 이걸 옮겨가고 여기를 뭘 만들어야 자기들이 발전이 된다 이런 거죠. 요즘 뭐 개발 세력이 어떤 개념하고 비슷한 건 거라 보는데 이런 요구가 벌써 이미 진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1940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중간 변모상인데 이건 얼충현 대홍수 때 이제 뭐 약간 이재민들이 이렇게 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양 인근에 지금 효창운동장 아래쪽에 보면 지금 철도 관사로 변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용산에 있던 건데요. 용산에 있던 건데 이게 수재가 나니까 이거를 피해서 이쪽을 용산 옮겨오는데 특히 이 지도를 유심히 보시는데 지도의 아래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표시가 어떻게 되나? 예, 그렇죠. 예. 지금 표시에는 이 지역을 좀 유심히 보세요. 그럼 딱 화면을 넘겨보면요. 뭔가 이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 둘, 딱. 예. 여기다가 이제 뭔가 이게 새로 만든 주택지들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철도관사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다 이런 식으로 변모되는데 지금 여기 효창동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왼쪽 밑에 있는 여기 이봉창 집터라든지 이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철도관사인데 이것도 조금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다. 이런 식 집들이 잔뜩 들었었다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게 개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목은 남고 건물은 사라지고 이런 식 개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효창원 안쪽에 뭐 스키장화된 건 아닌데요. 한해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스키 그러니까 타는 이제 시험했던 이런 식의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뭐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골프장으로 변한 시절. 초창기에 이제 서울에 골프장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선 게 여기 효창원. 뭐 말하자면 어쨌든 기본 이렇게 왕실 무덤터잖아요. 여기다가 뭐 그냥 골프를 만들어가지고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즐기고 했던. 이거는 이제 그 조선 사람도 섞여 있고 일본 고관들이 특히 많고 그런 식인데요. 여기가 있다가 결국은 청량리 쪽으로 옮겼다가 지금 말하자면 어린이 대공원 자리까지 옮겨가는 이런 식의 변전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사진 보면서 잠깐만 정리하면요. 이게 이런 식이죠. 효창원 골프장이 21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는데 한 3, 4년 쓰다가 또 폐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면 거기 그 예술종합학교 있는 그게 의령이라 그러잖아요. 석관동 그쪽에 이제 골프장 옮겨가서 거기서도 한 5년 정도 사용하다가 결국은 지금 뚝섬에 있는 뭐 일반적으로 군자리 골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경성 골프구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쪽으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한참 사용하다가 박정희 때 와서 그게 어린이 대공원으로 전환돼서 오늘날까지 있는 거죠. 거기도 어차피 무덤터죠. 거기도 여기 펼쳐다시피 유령이라고 이게 이제 순종의 항우 거기에 예, 능자리죠. 이건 골프장을 만들 때 이제 그건데요. 이것도 뭐 세부적인 거라서 저는 사진만 보고 넘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에 위에 보이는 게 이 효창 안에 이제 풀이 조금 있으면서 이제 골프 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클럽하우스 개념이겠죠.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는 이거는 골프 코스별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요. 이게 이제 9번 홀까지 치고 또 이렇게 또 순환하고 이런 식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뉴전이라고 이건 용산 일본말 표현이고요. 뭐 파라다이스, 말퍼스, 펀치볼 뭐 등등등 있고 그 톡에는 고개라는 뜻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몇 번이죠? 6번이 아오바라 되는데 아오바는 청렵인데요. 풀을 청자 이게 청파동의 일제식 명칭 청렵 풀을 청자 이파리 엽자 이래가지고 그다음 위에 보면은 레슬러 이거는 장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레슬러가 썼다 그러고
8번은 북한인데 그는 북한으로 이렇게 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D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골프 쪽의 용어라 그러는데 프리 드링크 포 올이라 그래서요. 다 같이 한잔 하세요. 뭐 이런 식이랍니다. 공짜로 한 잔씩 먹으라. 골프 코스 이제 다 돌았다고 이제 축배 들자 이런 식의 국어를 줄인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골프에 대해서는 그냥 문외한이라서. 이거는 이제 정무총감이라든지 골프 치는 장면이고요. 뭐 골프 장면들 꽤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별도로 글을 쓴 게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골프 뭐 그 당시 표현은 뭐 고루프 골프 이러니까요. 검색 그냥 실검색으로 골프라고 치면 검색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가장 가까운 고루프 골프 하여튼 별별 걸 많이 넣어봐서 이렇게 취합을 해야 최대치가 모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군자리 그 골프장 옮겨가서 약간 개념 신식인데 이게 어제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 자리예요. 이거를 그냥 건물만 철거하고 여기다가 기본 시설만 하고 지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짓거리 그런 식으로. 그다음 여기 하나가 좀 굉장히 더 희한한 장면인데 여기 이제 식목일 그 당시 명칭은 기념식수인데요. 말 그대로 기념은 뭘 기념하냐? 일제가 우리나라 한국을 집어서 한 게 병합을 영구히 기이자 이런 뜻에서 1911년도부터 식목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식목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니까 저는 식목일 같은 경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 만들어준 시스템에 그 한 틀로서 날짜도 일제 때는 4월 3일, 해방 이후에는 4월 5일 그렇게 날짜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효창원인데 효창원에서 한 3번 정도 기념 식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와서 여기 이제 총독들도 직접 참석하는데 뒷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요 사람 약간 이제 몸집 이렇게 퉁퉁하면서 지팡이 요 사람 이제 표시했던 바로 오른쪽 다리 거기 사이토 총독입니다. 여기 사이토 총독이고 그러니까 왼쪽 여기는 이제 사이토 총독 부인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이네요. 여기가 효창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독들이 이제 해마다 이때 되면 나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해 걸러서 29년도인데요. 총독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하는 게 바로 또 4월 그러니까 3일이면 4일이나 5일에 신문에 이렇게 또 대문자처럼 나는 거죠. 이 행사 총독 각각해서 식목 행사를 했다 이거죠. 기념 식수를 했다. 뭘 한국 병합을 영원히 기리는 그 날짜 행사. 그래서 나무를 하나 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바로 기원에 대한 건데 이것도 좀 문헌적인 거라서요. 시간이 있으면 조금 설명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에서 좀 지나갑니다. 그 발상을 떠올렸던 사람이 이제 사이토 오토사쿠라고 그 당시에 영림 창작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 사람 무덤은 망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망우리에 가서 일본인들 뭐 있으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선한 일본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추모제 비슷하게 지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추모제를 지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식민 지배자의 아주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다가 바로 거기 기념식수회를 떠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발상했던 사람. 이건 총독 관제에서 첫 번째 기념식수하는 장면 뭐 그런 거니까 참고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여기 목록이 쭉 있긴 한데 중간에 보시면 빨간표 했던 게 호창원이 한 서너 번 나오죠. 이게 뭐 각지 이제 이렇게 지역을 변경해가면서 하는 개념인데요. 뭐 효창원도 효창원이고 그다음 끄트머리 가면은 경성 호국신사라고 이것도 뭐냐면 저기 그 뭐지 해방촌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냥 터가 남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조선시국 쪽에도 하고 그렇게 별스러운 이렇게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장소를 조금 옮겨 다니는데 이 행사를 줄곧 뭐 이 식민 통치하는 내내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것도 뭐 관련된 많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총독부에서 직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성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다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효창원 구역 내에 이제 우리 학생들 동원해서 진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신는 수정을 보면 좀 더 밑에 보면은 사쿠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는 일본 사람 좋아하는 게 단풍나무였거든요. 단풍하고 사쿠라 이런 거 많이 심는 여기가 지금은 다 그런 수정들이 제거가 됐겠지만 일제 때 뭐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사진 장면이라도 이런 거 보았겠다 그러면 여기도 뭐 작게 사쿠라가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이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폐망 그 직전에 보면 여기다가 그 충정탑 왜냐하면 침략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본 군인들이 많이 죽고 그다음 이거를 이제 신사를 이제 도쿄에다 한 군데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뭐 참배한다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지역을 분산하는 거죠. 호국 신사가 그렇게 그런 개념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다 분산시켜서 거기에서도 와서 참배하거나 뭔가 이렇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중령탑은 각 지역에 만드는데 이렇게 도 단위로 만들어서 경기도의 중령탑을 만드는데 후보지를 찾다가 여기 그 효창원이 적절하다 그래서 효창원에서 정하고 실제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중령탑 효창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다음 실제 여기 보면 지진제라고 착공식을 했거든요. 여기 시간이 걸렸는지 착공식 자체는 44년이라서 이게 완공이 됐다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실제 완공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해방 직후의 사진에 이거를 만들다만 흔적이라든지 이게 눈에 띄면 좋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까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꼭 만들려고 했던 자리가 이 자리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줘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요. 그렇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 일제 때 순환사에 이거 마무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뭐 공원화되고 이런 식 이야기라든지 골프장 쓰고 뭐 기념식소 공간이 되고 그다음 기념물이 잔뜩 들어쓰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뭐 결정타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해방 이후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44년도 10월 달에 그럼 이걸 서삼동을 을 옮겨버리니까 이건 자체는 이제 효창원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그냥말로 100% 이제 효창원 공원도 아니고 효창원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요. 뭐 말 그대로 동네 이름으로 효창만 남고 학교 이름으로 효창 뭐 국민학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때문에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앞이 맞물려 있는 게 해방 이후에 여기가 바로 이제 3.23 묘역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게 바로 이제 약간 그 결정점이랄까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지는 또 숄더를 옮겨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해방 이후 그 해방 이후 시 해방 이후 시 그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 시간이 조금 가긴 한데 제가 이제 해방 이후 이제 그걸 정리하게 되면은 뭐 마무리도 될 점에서 제가 지금 현재 상태, 현대사에 뭐 어차피 지금 약간 대개 보면 일제강점기까지는 이제 그런데 뭐 시기 분류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근현대라고 하면 이제 그걸 되게 일반적으로 인지를 하니까. 자, 이건 이제 해방기 악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오리지널 효창원이라는 게 44년도에 44년 10월 달에 실체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 터에 그 상태에서 뭐 일단 뭐 여기가 다 뭐 공간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한 게 일제 폐망하고 간 상태인데 어제 해방 이후 이제 우리 땅이 된 거잖아요. 우리에 이제 그걸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애국 선열 묘역으로 이제 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설명 구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는 뭐 해외에서 다 숨진 분들 국내에다 모셔오는 거는 그 당위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말하면 국립 묘지 이런 식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었고요. 실제 그런 식의 제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묘지도 사실 다분히 보면 뭐 서구식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쨌든 일제 영향이 또 많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이렇게 뭐 순국했던 분들이랄까 이런 분들은 별도 뭐 사당을 이렇게 조성해서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부 다 그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00인 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묘역을 조성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처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개별 묘역을 국립묘지 형태로 만들고 하는 이런 식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약간 뭐 우리가 뭐 식민 시대를 거치고 특히나 바로 또 해방이 되자마자 5년 만에 바로 이제 이렇게 한국 전쟁이라는 그거를 맞이하다 보니까 한국 전쟁을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전사자들이 뭐 속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립묘지가 아니라 국군묘지라는 형태로 국립묘지가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는 전사자의 군인들하고 보통 일반적인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묘역이 조금 섞여버리는 이런 식의 상태가 있고 어쨌든 그건 또 어쨌든 이게 여기 효창원의 묘역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몇 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국민묘지의 개념이나 제도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마지못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식의 그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이 지역이 이제 너무 그거로 외국지사의 묘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때마침 그 일제가 또 어쨌든 간에 이제 묘역을 다 옮겨가 버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묘역 조성하는 것은요. 46년도에는 이제 뭐 아실 먼저 3.24 이봉창, 윤동기, 백정기 이분들의 유해를 일본에서 이제 수습을 해와서 만든 것이 그리고 요거는 저 뒤에 바로 설명 나오는데 요거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백범 일지 자체가 서술이 잘 돼 있거든요. 그건 바로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해를 못 찾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이미 흡혈을 만드는 거죠. 뭐 감회라고 하는데 일단 흡혈하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 그럽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제 뒷무덤 이렇게 해서 만든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중국에서 먼저 인정 요인들 중에서 두 분, 이동정 선생하고 차리석 선생하고 두 분을 또 먼저 유해를 모셔왔고, 또 그때 바로 또 그 김구 선생의 모친,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일찍 죽은 아들, 이렇게 또 세 사람도 같이 이제 유해를 모셔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 독립지사들의 범죄에 포함하기는 조금 아직 시대상은 좀 그래서 그건 별도로 김구 선생이 별도의 가족 묘를 조성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그 대전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부인은 또 같이 합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태였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임정 여임 여임 두 분을 쓰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 후에 조성환 선생이 또 같이 세상 뜨는 바람에 여기 이제 세 분을 추가로 이제 모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또 49년도에는 그 백범 이제 안두희한테 이제 피격당해서 이제 세상 뜨시는 바람에 이때 이제 이거는 신설 묘역이죠. 기존에 있던 묘역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새로 역작에도 별도로 만들어서 김무생 묘역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글 쓰면서 좀 많이 알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61년도에 보니까 차리석 선생이 부인이 이제 이렇게 국내에 와서 이제 생존해 계셨는데 이때 세상을 떴더라고요. 이게 동아일보에 사망 단신 기사가 있는데 어제 명확하게 효창공원에 이제 합창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이분들의 그 외손자 쪽인가 해서 뭐 어쨌건 그 청원을 올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 묘역에 가면 아직 묘역 비석 자체에 뭐 이렇게 표시를 새기지는 못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그 간판 있잖아요. 안내판 거기에 보면 끝단에 보면요 여기 합장했다는 사실을 어쨌든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효창공원에 묻혀 계신 외국지사는 전부 다 몇 분이냐 이렇게 뭐 말하자면 허리 이야기하는 314 3분, 임정여임 3분, 김구생 1분 이래가지고 몇 분이냐 7분인가? 7분이 답이 아니고 여기 이제 추가된 게 99년도에 김구생 저기 부인 최준래 여사가 무조건 한 분이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전혀 몰랐던 차리석 선생 부인 강희성 부인이 했기 때문에 7분이 아니라 지금은 9분이다. 묘역 자체에 묻혀 계신 분은 실제로 묻혀 계신 분은 9분. 무덤은 그 안중근 무덤 또 별도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백범일지 뭐 백범일지는 누구나 많이 보고 이제 즐겨 보는 책인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그거를 파고들듯이 보지를 않으면요 중요한 기록들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같은 게 저도 이제 여담인데 백범이 이제 그 키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키가 이렇게 뭐 부쩍 장신이다 그러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백범일지 정확하게 본인 키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판단해 보면 170cm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치고는 아주 거인은 아니고 어제 나름대로 뭐 키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내 키가 170, 그때 그 책 자체는 매측이라 나왔습니다. 한 사람 170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특히 저기 뭐냐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키가 큰 사람들은 불리하다 이거예요. 겨울이 추워서 얼굴이 추워서 이불을 당기면 발이 시렵고, 그죠? 발이 시려서 내리면 얼굴이 춥고 이런 식의 묘사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한다 이야기할 때 그 나와 있으니까 뭐딱 그러니까 백분일지 뒤져보면 나와서 해결될 일을 뭐 인터넷에 보면 뭐 키가 뭐 구척이다 아니다 뭐다 이성만하고 또 누구들 뭐 하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사진 뭐 있습니다. 그건 헛소리들. 그건 공연한 짓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백분일지도 좀 찬찬히 한번 보자 메모해가면서 좋은 기록들이거나 참고할 만한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일본의 또 박렬이라고 무정부주의자 이런 식 개념으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천안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와서 그 6월 수습했어요. 처음에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역으로 도착해서 이 태고사라고 지금 조계사예요. 조계사. 태고사가 이름 바뀌기 전에 이제 태고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모셔다가 이제 날을 정해서 그다음에 이제 원래 처음 잡았던 날짜는 그 당시에 이제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요. 참석자들 관계 문제 그다음에 그래서 약간 연기를 했다가 그 며칠 날인가 날짜 정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간 또 요즘 말하면 국민장 같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뒤에 뭐 별도 사진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서 금방 설명드릴 거고요. 시간이 뭐 돼가는데 조금만 더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모시고 왔던 분들 그거죠. 46년도 이래가지고요. 세 분 이래가지고 모시고 왔고, 그다음 여기 이제 뭐 들고 있는데 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신문 기사에 보면요, 여기 유해를 들고 있는 분도 누군데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성명불상이라고 기억 못한 분이 여기 알고 보면 최석봉이라고요. 그 당시에 그 한독당에 뭐 이렇게 하던 그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세 분이에요. 한 번은 윤복일 같은 경우에는 동생인 윤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들고 왔고요. 그다음 요거는 여기 이 글을 썼던 이강훈이라고 하는 분이 백정기하고 의갈 때 동지였던 분이거든요. 뭐 광복hin가 뭐 이런 게 관여 많이 했던 분이. 예, 이거 이제 쭉 해서 국민작실에도 국민장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광경이 이제 사진 있고, 결국 옮겨다 보면 여기 앞에 이봉창 집터 앞으로 지나오잖아요. 그것도 여기 기사 그 말미에 그런 게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이동영 선생이 이제 그 유해 모시고 올 때, 뭐죠? 차리석 이동영 선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선대 부인해서 선대 부인하고 부인 장남들이 같이 모셔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다음 여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아들을 시켜가지고 다 이분들 유해를 모셔오게끔 했어. 왜냐면 어쨌든 중국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여기 있어 정확히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셔와가지고요. 두 분은 여기 포창에서 이제 의빈성 씨 무덤터에다가 모신 거고, 그러니까 직계 뭐 하여튼 가족분들은 별도로 저기 그 당시에 정릉리인가 뭐 했다가 또 뭐 어떤 묘역 매번 옮겨 다녔었어요. 이건 이제 조정환 선생의 그 사망 때 기사. 이거는 이제 그 48년도 후 약간 뒤쪽 개념이죠. 이것도 조정환 선생. 네, 그래서 이렇게 묘역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유방백세. 유방백세라고 하는 이 글자도 그냥 묘역 만들고 그 이듬해인가 이거는 백범 선생이 쓴 건데, 여기 그게 밑에 여기 보시면 유방백세라고 이렇게 글자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셋장가 제일 끝쪽에, 그러니까 그 뭐야 안중근 그 흠요 앞쪽에 가면은요, 끄트머리 가면은 거기 몇 년도에 썼다라고 하는 게 글자가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건 가까이 가서 현장에 참배할 때 가까이 가서 요래 보시면요, 몇 년도에 요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참고로 그냥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임종 요인 묘역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두 묘역들이 효창원이라고 하는 무덤터, 의빈성 씨 무덤터를 재활용한 개념입니다. 그걸 같이 기억해 두시면 왜 이 자리에 썼을까? 무덤터 그대로 정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원래 한 사람 묻혀 있던 자리를 세 사람이 이제 공유해서 쓰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백범에 장의하는 식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있었던데 그 최준래 여사, 그 김구 선생의 부인자 뭐 그런데 그것도 참고될까봐 기사 옮겼는데, 이것도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리을, 리언, 미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게 순 한글법으로 최준래 여사 이게 세상 뜬 게 리을, 미연, 미연, 니은, 해, 기껏 달, 치읓, 지읒, 날, 남, 이거는 이제 태어난 해고요. 그다음 세상 뜰 때는 죽으면 여기 이제 뭐 밖에 있죠, 뭐 기업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글 학생 김두봉 선생이 이제 이렇게 적어주고 그걸 이제 발상한 방법인데요. 리얼은 가나다라가 네 번째 순서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은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4222년이다. 이걸 환산해 보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뒤끝달은 가나다 세 번째니까 3월달. 예. 그 다음 치어서 저 뒤쪽에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9나 10 정도 나오겠죠. 구가 이제는 10 며칠이니까 그렇죠. 11일 이런 식이니까 11일 아니면 12 이렇게 나오니까. 예, 하여튼 그런 식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참고로 이거는 백범 기억이 기념관 안에도 가도 이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같은 사진. 이거는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그 백범 선생의 모친이 광락원 여사, 그 다음에 이제 최준래 여사, 그다음 아들인 그 김인, 이게 유해를 모셔와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정릉리라고 돼 있죠, 장지가. 그러니까 경교장에 잠깐 모셨다가 정릉리에다가 무덤 쓰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식 관계입니다. 이것도 시간 뭐 거의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찾았다는 차리석 선생의 부인 강미성 여사의 그 장이 단신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장지는 효창공원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창공원에 와서 저기 같이, 그러니까 차리석 선생하고 같이 이제 합장했다는데, 지금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이 기사를 아는 사람, 기사를 찾아내지 않으면은 이게 뭐 당연히 차류 선생 혼자 이제 묻혀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새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순환사의 흔적인데 6.25 때, 6.25 지날 때 이제 보면 여기 효창원이 이제 이분들 무역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해 일반 사람들 세상 떠면은 이제 묘지가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를 암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용들을 이게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실제로 시에서 허가도 해줬고 여기 공동묘지화가 됐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6.25 때. 그래서 이제 그 내역을 이제 소개하려고 신문 기사를 소개했던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일제 때의 순환사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사의 공간을 넘어와서 생긴 순환사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효창운동장은 대개 보면 이제 60년 넘어갈 때 그 무렵의 일로 이제 되게 기억하고 실제로 그때 뭐 축구대회 한 것도 그 무렵인데 이게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은요 이미 54년도에 여기 벌써 효창공원에 종합 경기장을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런 기사 나오죠. 이게 진작에 이승만 치하에 벌써 이런 식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소개시켜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분 그런 거 만들게 되면 이분들 묘역에 들어가냐 이 기사가 벌써 56년도에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덤에 바로 붙였어 이렇게 묘역에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그 공사 와서 불도저를 그러니까 공경대에 와서 불도저를 밀고 하는 이런 식의 장면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59년도에 이 축구 대회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앞서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때부터 59년도니까 이제 4.19 나기 이제 직전이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공사가 벌어지면서 요거는 60년 10월이니까 4.19 나던 그 시점에 걸쳤을 때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묘역들이 지금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뭐 되게 그 지역 보면 아시겠지만 나오면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바뀐 게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60년 10월 달에 그 축구대학교에서 이제 개장하면서 축구대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운동장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뭐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효창원의 어떤 그 묘역의 성격이 이제 완전히 뭐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이렇게 묘역 자체의 어떤 신선함 뭐 이런 게 좀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식으로 많이 됐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62년도 이미 효창원에 들어선 이후에도 여기에 있던 그 김구 선생 묘역 플러스 다 이때는 이제 7번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서삼릉 옆쪽으로 별도의 자리를 줄 테니까 옮겨가라. 그래서 실제로 또 일부 분들은 또 여기다 동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진행됐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효창공원이 아니라 이게 또 서삼릉 옆구리 가서 이제 이렇게 참배하는 이런 식의 사태를 맞이할 뻔도 했던 이제 그런 식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승만 때 이제 보면은 그 백범의 이렇게 이제 뭐 약간 그거 저기 뭐라 그러나 이 묘역 앞에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는 게 하는데 이승만의 의도인지 뭐 이런 식의 그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 그게 있는지 봤더니 그 당대를 그런 기억이 없고요. 그래도 4.19 나때의 이제 기억이 이승만이 퇴진한 이후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약간 그 뭐 약간 이게 그 첨삭의 기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 이승만한테 얘 갔더니 이제 거기 효창원 가면은요 그 저기 백범 무덤에 참배자가 막 줄을 잇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뭔가 조치를 취하라 이런 식의 언급이 돼 있다고 하는 식의 기사들이 잠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참고 삼아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기사나 흔적도 있었다라는 것만 뭐 잠깐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뭐 본질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여기 또 사진에 하는 거죠. 일단 효창 운동장, 그다음 저 위에 있는 노인회관, 대한노인회관, 그다음 대한노인회관 옆구리에 있는 유경수 여사 뭐 손덕빈가 또 하나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있던 또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오른쪽 밑에 있는데 명칭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원래 그 이거는 서울 노인회관 쪽에서 쓰는데 옛날에 도서관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공의거 탑인가? 또 뒤쪽에 있죠. 그다음에 왼쪽에 중간에 보면 이게 이제 원효대사 동상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일제 때 순환사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이런 식의 비슷한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69년도에 원효대에서 동상이 들었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충무 동상하고 만들어질 때 같은 시리즈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중훈이라고 한진 옛날 그 땅콩 회양 그 할아버지잖아요. 조중훈이 이제 이거를 권리 기금을 내는 형태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여기가 원효대서 동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원효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만든다고 이렇게 이제 정행도로 보이는데 원효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원효대사하고 서울하고는 뭐 관계가 전혀 시대상은 맞지 않거든요. 그냥 역대 위인들을 이렇게 뽑아서 했다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원효라고 하는 거 붙인 것은
여기 일제 때 명칭이 원정이거든요. 어떤 원정에서 못다마치라고. 그래서 다분히 그런 음가를 같이 고려해서 여기 원효대사의 도로명을 여기다 붙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자체는 근거가 없는 거죠. 원효로라고 붙인 건 또 우리 시대에 와서 붙였기 때문에 뭐 그거를 크게 탓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무 일제단지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결국은 여기 일대가 원효대사하고 뭐 여기가 뭔 상관이 있다고 원효대사가 옆구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둔 동상을 참 쉽게 옮기거나 폐기하기 어렵거든요. 예, 어떤 같은 해 북한 방공투습 위령탑 만들어지고 새마을 노인회관이라고 만들어진 게 노인회관이고 이때 만들 때에 뭔가 이렇게 힘을 쏟았다고 해서 유경수 여사 경로 송도비라고 만들어지고 그 밑에 그 신광여고 학원에서 또 별도로 고창 도서관이라고 만들었다가요 운영하다가 그걸 기부 체납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그 종합복지관이라고요 그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지금 건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번 기념관 뒤쪽에 보면요, 약간 비탈면 안쪽에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 건물들이에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그 묘역이 또 조성되고 만들어지면서 의열사 뭐 생명이 만들어지고 백번 기념관까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뭐 거의 반세기 이상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뒤에 잠깐만 뭐 더 소개할 거 있는가 보고 없으면 마무리하는데요. 이건 노인회 만들어질 때고요. 그다음 이거 노인회관 지금 남아 있는 거 만들어준 사람이요. 오른쪽 기사 오른쪽에 보면요. 그 기부한 사람이 뭐 지금 세대에서 좀 다 기억하려니 몰랐지만 옛날에 정태수라고 한보주택 한보 사태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뭐지 옛날에 그 IMF 사태 IMF 나갈 때 이제 이때 재벌들이 막 마구잡이로 확장하고 뭐 세계화다 그래가지고요 돈을 마구잡이 빌려가지고 투자하다가 결국은 그게 못 갚아서 부채가 나니까 그게 연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그때 아주 그 뭐 대표적으로 그때 기업 중 하나가 한보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태수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상 목록인데 시간이 있으면 답사할 때는 조금 세분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인 뭐 그것만 잠깐 앞에 말씀드리는 걸로 대체 진행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제 여기 글 쓰려고 전국에 서울에 좀 주변이지만 멀리는 또 대전도 있고 수원에도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사진 찍으러 또 각지 지역마다 다 탐방해서 동상이라는 걸 만들 때는 좋지만 이게 만들고 나면 애물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동상, 그다음 유관순 동상 같은 경우에도요. 그 뒤에 보시면 이거는 그 석고로 만들었다 대체하는 거고 만들 때 보세요. 유관순 동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시청 앞쪽에 그 태평로 대로변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바로 이제 이게 만들자마자 70년인데 그때 만들자마자 한 2달도 안 돼가고 여기 이제 우리 아는 지하철 1호선 그거를 공사를 했거든요. 땅 파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처럼 터널 뚫기식이 아니라 땅을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기 때문에요. 동상이 있으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만들자마자 한 2달도 안 돼가지고요. 이거를 옮겨버렸어요. 다시. 어디로 옮겼냐? 저기 지금 신라 호텔 건너편에 그 2호 터널인가? 터널 입구 앞쪽에 지금은 이 동사를 보려면 저기 장충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기 멀리 보면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으세요. 여기. 예. 예, 지금 동그라미 표시했던 그게 뭐냐면 김유신 장군 동상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있었거든요. 이쪽에. 근데 김유신 장군 동상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이제 올해 얼마 있지 않다가 이게 지금 남산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남산공원 지금 우리가 그 백권광장이라고 위에 올라 이제 그거는 중턱이고 그보다 아래층에 옆구리 보면요 여기 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있다가 마지못해 옮길 데가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공원이거든요. 공원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에 오갈 데가 없는 동상들은 대개 보면 공원에 많이 옮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이 동상의 문제도 굉장히 뭐 좀 이렇게 이게 약간 고질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치고요. 자, 이번 주 설명 다 드렸죠. 예, 대개 뭐 이런 식 정도 개념으로서요. 어쨌든 효창원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왕실의 무덤. 그래서 그게 어쨌든 뭐 조선시대에 내려왔다가 근대 시기에 청일전쟁을 만나면서 일본 군대 주둔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식민 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뭐 거주 영역에 포함이 되거나 자기들 기념물 공간으로 되면서 공원화, 그다음에 골프장화 뭐 이런 식으로 기념 식수하는 공간 등등 이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은 무덤 자체가 달랑들어서 옮겨버리는 상태. 그다음 해방 이후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 정리를 어쨌든 이게 약간 뭐 어폐가 있지만 일제의 덕이죠.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무덤을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뭐 재활용하는 이제 마지막에 시대 상황의 어떤 그거의 영향으로서 3.14 묘역이
자연스럽게 효창원태에 자리 잡게 되고 또 바로 그 이어서 2년 후에 유해 모시오고 세상던 임적 요인 묘역이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어서 이제 백범 묘역도 자연스럽게 백범 같은 경우에도 뭐 말해서 지금 피격당해서 세상 뜨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급하게 여기다가 묘역이 아니라 별도로 대강 오래 이제 생존을 하셨다가 되면 별도로 진짜 뭐 국립묘지가 만들어졌으면 그쪽으로 모셨거나 이렇게 될 개연성이 높았다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연유에 있어서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이게 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고차가 되면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독문 그러니까 독립공원이라는 이런 정도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역전이 해방 이후에 여러 뭐 기타 뭐 딱딱한 기념물도 시설도 들어서기도 하고 건물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이 영역을 조금씩 더 되찾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게 이제 이 역사가 벌써 세월이 쌓여서 반세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 인한 효창원은 이제 뭐 어떤 시기든지 이제 애국지사의 묘역, 그다음에 독립 정신을 되살리는 어떤 그런 식 공간으로서 뭐 백군 기념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있던 이제 그 객식부로 들어와 있던 건물들을 좀 철거 정리하고 그거를 원래 본연의 이제 능력을 좀 되찾고 이렇게 해서 효창원 농장 같은 경우도 조금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 기본적으로 조금 관리되고 여기는 뭐 사람들이 그냥 쉼터로서의 공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뭐 기본 역할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역사의 의미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식의 공간으로서 어쨌거나 이제 1시간 뭐 조금 더 지났긴 했지만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후 그걸 읊어드렸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알지 못하는 것들 많이 알게 돼서 특히 저는 이제 사실 8명 이렇게 안중근의사까지 포함해서 8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리서 선생님하고 이제 다른 차이사 선생님과 이제 김구 부인께서도 같이 이게 안장됐다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숨겨져 있던 많은 비밀과 역사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엄청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좋을 것 같고, 있으신 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연사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일부 강연을 맡아주신 이제 이순호 선생님께 이제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한국 근현대사와 비롯해서 효창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 이후에 다시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2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립운동가 성격검사와 지금 이제 강연 들으셨잖아요. 그 강연을 바탕으로 퀴즈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 꼭 이제 메모하셔가지고 이따가 2부 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8명의 효창원에 있는 8명을 대상으로 MNC를 하고 있어요. 사업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테니 거기 댓글을 다시면 경품이 있으니 꼭 참여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스가 이게 지금 제가 1부고 2부까지 있는데 2부까지는 참여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암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고리팀 암호를. 그 암호를 아셔야 이따가 이렇게 굿즈 세트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작성할 때 이제 암호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 2부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28분인데 4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 그러면 시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5분만 쉬었다가 33분 정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줌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2부 진행 순서, 진행을 맡은 MC는 이제 저희 천년지도 고려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혜진 현원이렇게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서울시 청년안전군 평화통일 청년리더 3기 고려팀의 한예진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부에서는 총 2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팀에서 제작한 독립운동가 성격 검사지인 100년 전 독풀갱어를 찾아라.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후 1분 가경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며 간단한 근현대사 역사상식도 알아볼 수 있는 역사 퀴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많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려팀에서 제작한 독립운동가 성격검사지입니다. 지금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바로 이곳 효창원에 안장된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 고려팀에서는 효창원에 안장된 독립운동가 분들을 알아보고 그분들의 업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성향, 성격을 21세기 청년들에게 알리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나와 어울리는 독립운동가 심리검사인 100년 전 독불갱어를 찾아라를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100년 전 독불갱어를 찾아라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로 간단하게 검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물의 URL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URL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8가지의 선택지를 고르면 나와 어울리는 독립운동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독립운동가 분들이 효창원에 안장되어 계시고 또 심리검사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키워드는 애국계몽, 애국단체, 임시정부, 독립운동입니다. 서명이숙, 양산학교, 보강학교 등에서 교사, 교장 등으로 지내며 교육 구국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한인애국단, 한국독립당 등 다양한 애국단체를 설립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광복 후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시작으로 써내려 가신 성명문을 발표하시기도 하며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셨습니다. 아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생전 남기셨던 말씀이니 카드뉴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파 백정기 의사입니다. 무정부주의, 무력 항일운동, 6.3정 의거라는 키워드를 가진 백정기 의사는 단지 신채호, 우당 이회영의 영향으로 무정부주의를 주창하셨으며 정의공보 기관지를 출간하고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한중연합 투쟁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항일 구국 연맹을 조직하며 자유신문 등을 발행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시며 6.3정 의결을 시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파 백정기 의사의 생전 남기셨던 말씀을 이후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헌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농촌 계몽, 한인애국단, 훈커의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민 독본 3권을 저술하고 부흥원, 월진회를 조직하며 농촌 계몽 운동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한인애국단원으로 활동하며 1932년 훈커의거를 해내며 중국의 장제스에게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는 평을 받고 한중 연합활동 본격화를 앞장세운 인물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서구 이동영 선생님입니다.
이동영 선생님은 독립협회에 가담하며 만민공동에 참여하는 등 항일 구국운동을 전개하시며 제국신문, 건업신문 등을 발행하시며 언론 및 교육활동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1919년 2월 10일 우리 민족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임시정부 네 번째 주석으로 취임하시기도 하며 활발한 임시정부 활동을 하신 인물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문학교, 돈이학교 등 교육산업을 하시며 민족의 계몽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일제의 침탈이 국권을 침탈하는 국면에 이르자 항일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바꾸어 활동하셨습니다. 이후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의거를 하시고 옥중에서 서양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한중일 삼국의 협력을 강조한 동양 평화론의 서문과 첫 장만을 완성시킨 채 순국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안중근 의사의 생전 남기셨던 말씀도 꼭 다시 한번 카드뉴스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암 차리석 선생님입니다. 차리석 선생님은 미주 공립협회에서 창간한 공립신보와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발행되던 독립신문의 기자로 언론활동을 통해 임시정부의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민회의 일원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평안도 의원으로 활동하시며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대일항전의 무력 기반으로 마련하시기도 한 인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봉창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 이봉창 의사는 일본에 긍정적이었지만 식민지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경험한 뒤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어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 선생님을 만나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와 접촉해 본격적인 임시정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후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인 사쿠다라몬 의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선생님입니다. 조성환 선생님은 신민회의 연락책으로서 국내, 러시아,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간의 연락과 통신을 담당하고 한인의 통일된 자치기관 동제사를 설립하여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혁명 인사들과의 교류와 청년들의 교육활동에 주력하셨습니다. 이후 대한군정서와 대한독립군단을 포함한 각 단체를 통합하여 신민부를 탄생시키고 독립군 활동과 임시정부 관련 활동들을 하신 인물입니다. 네, 이렇게 효창원에 안장된 8분의 독립운동가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지금의 평화와 또 앞으로의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아직 100년 전 도플갱어를 찾아라 참여 이벤트가 활발히 공식 SNS에서 진행 중인데요. 참여만 해도 경품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추첨을 통해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망의 퀴즈 시간인데요. 퀴즈 진행은 저희 고래팀의 준영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퀴즈 소개를 맡은 청년 리더 최준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퀴즈 푸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간략히 구성만 소개해드리면 10문제는 이제 아까 강의 들으신 거를 바탕으로 푸실 수 있고 10문제는 근현대사 관련된 퀴즈예요. 그래서 그렇게 총 20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께서 열심히 풀어주셔도 되는 게 그 퀴즈에서 가장 많이 맞히신 분이 또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퀴즈를 다 풀고 나서 설명한 후에 또 한 분을 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니까 끝까지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퀴즈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줌 채팅방에. 네. 이게 링크인데요. 한 번 더 공유해 드리고 시간은 일단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8분까지
하는 58분까지 네, 푸시는 걸로 하고 꼭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네,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퀴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간단한 풀이를 제가 해드릴 텐데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되고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면 공유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강의 관련 퀴즈를 10문제 푸셨고, 그리고 근현대사 퀴즈 10문제 푸셨는데,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히. 네, 그래서 일단 3번 문제가 헷갈려질 수도 있는데, 아까 강연에도 등장했듯이 원래 효창원은 무엇으로 알려졌을까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영조랑 정조랑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강연을 제대로 안 들으셨거나 그랬으면. 근데 정답은 정조의 장자, 문효세자가 묻힌 곳으로 원래 효창원이 알려졌었다고 해요. 아까 강연에도 효창원하고 정조의 장자, 문효세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성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넣어드렸고, 헷갈려질 수도 있어서 넣어드렸어요. 네, 그렇고 이 5번 문제를 보시면 청일전쟁 당시 일본 군대 사령부는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 제물포에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지역 부근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제물포를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답은 만리창 일대가 정답이었고, 아까 만리창 일대를 보셨다시피 효창원 부근을 이제 만리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청일전쟁 당시 일본 군대 사령부는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만리창 일대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6번은 그냥 뭐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조선 총독부가 효창원에서 무려 3차례나 거행한 행사 무엇일까 했는데, 제가 아까 응답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육군 행사라고 하셨다고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육군 행사가 아니고 사실 식목 행사, 아까 식목일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식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정답이 식목 행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하고, 9번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강연 관련해서. 자, 9번 1960년대 효창원 지역 공간을 지역의 훼손을 가속화시킨 시설은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효창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쪽에 효창운동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효창운동장이라는 곳이 효창원의 지역 공간을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효창운동장이 정답입니다. 네. 원래 효창원이라는 곳에 이제 효창운동장이 생기면서 그 시설을 훼손시켰다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됐고, 이제 근현대사 퀴즈로 설명드릴 게 있다면 1번 문제인데, 윤봉길 의사가 던진 물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물통 모양의 폭탄이었고요.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자결용이었고 실제로 던지진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던지신 물건은 물통 모양의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차리석 선생님은 1907년에 무엇으로 부임하였을까요?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정답은 일단 교사로 부임하셨고, 정확히는 1907년 안창호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대성학교라는 곳에 교사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헷갈려질 수도 있어서 제가 넣어드렸고, 정답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로 넘어가서 효창운동장 설립 당시 반대한 인물을 하고, 힌트를 제가 야인시대라고 드렸는데 헷갈렸을 수도 있고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일단 김두한이라는 인물이었고,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효창운동장 설립을 반대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을 설명드리면,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게 인지도가 올라가서 국회의원의 자리까지 올라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이제 발언했던 것이 효창운동장 설립을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 근거로 아까 효창운동장도 있었고, 어떤 효창운동장에 맞죠, 효창운동장 설립을 하면 이제 효창원 일대가 훼손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설립을 반대했었고요.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설명인데, 차리 선생님이 소속했던 신문사 이름은,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보기가 뭐 매일신문 아니면 독립신문 아니면 동아일보 중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독립신문이었고, 이거는
매일신문이랑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원판 돌리기인데 잠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경품을 총 두 분께 드리는데 아까 채팅에도 남겼지만 한 분은 퀴즈를 가장 많이 맞히신 분을 드릴 건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나머지 한 분을 선정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원판 돌리기를 통해서 한 분이 지정이 되면 그분께 이제 드리고 총 두 분께 피자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급 시기는 프로그램 끝나고 네, 드릴 예정이고요. 추합한 후에 네, 일단은 잠시 네, 이름을 좀 마저 기입을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분이 완료. 네, 이렇게 해서 이 경품은 참여자분들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네, 청년 리더분들을 대상 말고 일단 퀴즈 풀어주신 분 이런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네, 선정을 했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퀴즈 풀어주신 분도 제가 넣어드렸는데 문우림대 조장님이 당첨되셨네요. 한 번 더 할까요? 괜찮은. 한번 그냥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시민분들을 네, 드리려고 하는 원래 목적이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돌려볼게요. 네, 이게 같이 나오네요. 네, 원래 목적대로 네 나와야 될 텐데. 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다시 네 시민분들이 나와셔야 될 텐데. 네, 임수환님께서 당첨되셨네요. 네, 이렇게 당첨이 되셨고 피자 기프티콘을 프로그램 이후에 기입해주신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 기입해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알려주시고, 네, 제 퀴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치열했던 퀴즈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참여를 했는데 어렵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퀴즈 진행과 풀이에 수고를 해주신 저희 준영님과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고래팀이 준비한 컨텐츠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과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근현대사의 책임과 기억에 대해 스스로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립평화 플레이그라운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굿즈 세트를 본부 측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굿즈 세트를 받기 위해서는 총 6개의 부스를 참여하신 뒤 각각의 부스에서 암호를 획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고래팀의 암호는 바로 고진감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저희 팀 암호 고진감래를 기억하신 후 굿즈 세트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현재로 저희 팀은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역사를 향한 깊은 관심을 놓지 말아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2부 진행을 맡은 고래팀의 한예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2부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고요. 강연 관련돼서 더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의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한 이제 일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간호를 비롯하여서 이제 퀴즈와 성격 검사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 부스 말고도 다른 부스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님, 네, 소환님이
그 전화번호를 기재를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계셔서 DM, 그러니까 아. 여기 다이렉트 메시지로도 여쭤봤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아예 퀴즈를 그냥 많이 맞히신 분 그 다음 대상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냥 그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경품을 또 하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러면 1등하고 2등을 드리는 걸로, 네. 왜냐면 네. 네, 전화번호를 기재도 안 해주셨고 그냥 나가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경님께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거 기록 중지 제가 누르는 건가요? 네, 중지하실 수 있어요. 네.